많은 환자분들이 시력교정 수술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시는데 오늘은 시력교정 수술에 대한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남 에이스안과 신경훈 원장입니다. 자, 이제 한 달 후면 본격적으로 추워지는 겨울이 다가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시력교정 수술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시는데 오늘은 시력교정 수술에 대한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섹 수술이 가장 보편적으로 받는 시력교정 수술인데 라섹 하면 환자분들이 통증을 생각하게 되죠. 수술한 이후에 이틀 정도 통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라섹 수술하면 왜 통증이 있을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피부 겉에는 상피에는 통증을 느끼는 통증신경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피부 겉 표면을 다치는 게 훨씬 더 통증을 많이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쉽게 빨리 피하려면 이 통증에 대한 자극이 많아야 되는 거죠. 우리 눈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눈의 검은 동자의 겉 표면에 있는 층을 상피라고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를 각막 실질 그리고 맨 아래쪽을 내피라고 하는데 이 눈의 가장 겉에 있는 상피 역시 우리 몸의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통증을 지각하는 신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섹 수술의 경우에는 이러한 상피를 레이저로 다 벗겨내고 이 각막 실질에 레이저를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 각막 상피가 벗겨지기 때문에 통증을 많이 느끼는 거고요. 수술 이후에 상피가 새롭게 다 자라 들어오는 수술이 라섹 수술입니다. 이와는 달리 라식 수술의 경우에는 상피가 있고 각막 실질이 있을 경우에 이 각막 상피와 각막 실질 일부분을 들어 올리고 이 부위에 레이저를 한 다음에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던 각막 상피를 다시 덮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각막 상피에 대한 손상은 최소화되는 수술이 라식 수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라식 수술의 경우에는 통증이 거의 없는 수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라식은 통증이 없고 라섹의 경우에는 통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더 좋은 수술일까요? 라식의 경우에는 통증이 없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피를 열어내고 다시 닫는 수술이기 때문에 단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외부 충격이 있는 경우에 이 상피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는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라식 수술의 경우에는 외부에 어떤 외상이 있는 일을 하는 경우, 권투나 격투기, 눈을 자주 비비는 환자의 경우에는 라식 수술이 금기로 되어 있고요. 라섹 수술의 경우에는 통증이 있지만 새로운 상피가 자라 들어와서 튼튼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상피가 날라가 없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라섹 수술이 수술 당시에는 통증이 있지만 수술 이후에는 훨씬 더 안전한 수술인 것이죠. 자, 두 번째 궁금증이 있습니다. 라섹 수술을 하고 통증이 있다면 이 통증을 줄이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수술 방법 중에 일반 라섹의 경우에는 알코올이나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 상피를 전부 다 제거를 하게 됩니다. 각막 전체에 있는 상피를 제거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통증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고 이 상피가 다 자라 들어오는데도 4일에서 5일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통증 지속 시간도 꽤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요즘 많이 시행되고 있는 올 레이저 라섹 또는 투데이 라섹의 경우에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상피를 제거를 하기 때문에 범위가 좁고 상대적으로 이틀이면 충분히 통증이 완화될 정도로 빠른 회복 속도를 보이고 있는 수술입니다. 통증 지속 기간이 상대적으로 매우 짧고 통증의 강도도 매우 약하기 때문에 투데이 라섹에 대한 환자분들의 선호가 매우 높습니다. 자, 세 번째로 시력교정 수술을 받은 이후에 근시가 다시 생길 경우 재수술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수술의 경우에는 잔여 각막이 충분해야만이 재수술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수술했을 때 너무 많은 양을 깎게 되면
각막의 두께가 얇아지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합병증으로 각막 확장증이 올 수 있어서 충분한 잔여 각막을 남겨놓는 게 수술의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스마일 라식과 라식의 경우에는 각막 실질 안쪽에서부터 레이저가 시작되기 때문에 잔여 각막 양이 상대적으로 라섹에 비해서 적을 수밖에 없고, 라섹의 경우에는 각막 상피를 제거하고 각막 실질의 맨 윗부분부터 레이저를 시행하기 때문에 잔여 각막이 스마일과 라식보다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력 교정 수술 받고 나서 라섹의 경우에는 재교정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스마일이나 라식의 경우에는 잔여 각막이 적어서 재교정이 어려운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또한 스마일과 라식 수술 이후에 잔여 각막이 충분해서 재교정 수술을 받을 수 있더라도 이때의 경우에는 스마일과 라식이 아닌 라섹을 통해서만이 재수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수술했던 스마일과 라식의 위치를 정확하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찾아서 그 부분에 추가로 레이저 하는 것은 아직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스마일과 라식을 받았던 환자분들은 라섹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네 번째로 시력 교정 수술한 이후에 시력이 다시 나빠질 수 있는지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요. 나빠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백내장 수술의 경우에는 수술한 이후에 시력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영구적이라고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시력 교정 수술 자체는 수술한 이후에 안구가 다시 안축이 길어지는 근시가 좀 더 진행한다든지, 그리고 수술 부위의 상피가 다시 재생을 하면서 근시가 다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일이나 라식, 라섹 모두 수술한 이후에 약간의 근시가 다시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물론 크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제로라고 하는 거는 거짓이고요.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모든 환자가 그러는 건 아니고, 수술 이전에 근시가 심했던 고도근시의 경우에는 수술한 이후에 근시가 재발할 확률이 조금 더 높다는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군대 가기 전에 수술을 받고 가야 되는지, 갔다 와서 받아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군대 가서 안경 쓰고 있는 건 정말 힘들어요. 가능한 한 군대 입대하시기 전에 수술 받으시길 권해드리고요. 군대 입대하기 한두 달 전이면 충분한 시간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꼭 입대 전에 수술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수술 아주 좋아져가지고 그렇게 회복기간 오래 걸리고 그러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력교정 수술한 이후에 사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첫 번째, 안약 점안 꼭 잘 하셔야 돼요. 환자분들 간혹 여쭤보면 그냥 눈이 잘 보이니까 그냥 괜찮을 줄 알고 안약 점안 안 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의사들이 안약을 점안하라는 이유는 다 필요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더라도 안약 점안 꼭 잘 하셔야 되고요. 자, 자외선 차단하는 선글라스 과거부터 지금까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마일, 라식, 라섹 모두 가능한 한 자외선을 차단하는 선글라스를 꼭 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정기적으로 내원하시는 거, 간혹 수술 받고 1년 동안 안 오시다가 갑자기 내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의사 입장에서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괜찮을 때, 항상 건강은 건강할 때 챙기라고, 눈이 잘 보이실 때 병원에 와서 검진하시는 거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만 잘 지키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으시겠죠. 사후 관리.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세 가지만 잘 지키고 그냥 즐겁게 생활하시길 더 바라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뭐 인터넷 찾아보고 이런 거 자체가 오히려 사후 관리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라식, 라섹 수술에 대한 장단점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오늘 시간 유익하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고맙습니다.